돼지톡. 부모님이 연상연하 부부를 걱정하는 이유. 이제 요즘 추세라고 그러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을. 나도 능력 있는 거야. 5살 차이 우리 집사람하고 사니까. 근데 어떤 보도를 보니까 35세에서 44세까지 비교적 늦게 결혼하는 여성분들의 경우에 10분의 3이 연하남하고 결혼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런 이제 사회의 변화인데, 이게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이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소득 문제라든지 대우 문제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제 선택권이 이제 여성 쪽으로, 이게 옛날에는 선택권이 물론 뭐 남녀 공이 선택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택권의 비중이 남자 쪽에 있었다 그러면 그 비중이 이제 여성 쪽으로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어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역사라는 게 돌고 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거의라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신부들이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꼬마 신랑이라는 영화가 있어. 김정훈 군. 근데 김정훈 씨가 됐더만 벌써 58이야. 그래가지고, 야, 그 김정훈 씨가 출연했던 영화가 바로 꼬마 신랑이고, 꼬마 신랑이 바로 연하남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기성세대들은 아마 지금까지의 그 습속대로 이제 나이 차이가 예를 들면 서너 살 정도면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뭐 한 10살 정도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젊은 입장에서 왜 어른들은 왜 저렇게 꽉 막혔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그것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과 연애의 차이는 뭐냐? 연애는 두 사람이 하는 건데, 결혼은 어떻게 보면 양가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양가가. 이제 가족 관계가 생기는 거야. 가족 관계가. 그러니까 친족이 있고 외족이 있고 척족이 있고 또 인척관이라고 그래. 인척관. 아까 지금 처족 얘기를 했는데, 결혼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관계. 이제 윗학렬이거나 아래학렬 같은 경우는 뭐 조카나 아니면 뭐 그 윗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제 같은 동항, 같은 학렬끼리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신부감이 신랑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은 경우에 또 신랑의 형이 있을 수 있고 신랑의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제 2살, 3살 터울이 다치면 그러면 이제 부인 될 사람보다 7살이 아래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이나 누나가 그 동생의 부인보다 나이가 이렇게 적은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문제는 아니고 그것도 정리하면 되는데, 이럴 때 이제 혹 그 갈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호불호, 그것이 좋은 현상이고 안 좋은 현상이고를 떠나서 지금까지의 예절을 잠깐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누나의 남편이 나이가 아무리 작아도 아래 남동생은 누님처럼 공경하는 거예요. 여동생의 남편이 자기보다 위인 경우 있잖아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 두 손이처남이 나보다 아래니까, 그런 경우에는 친구처럼 공대한다. 좋은 말이잖아요. 친구처럼 공대한다. 친구처럼 대하되 서로 공경한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여자 형제들인 경우에 여자 형제들의 자매들이지, 자매들의 남편들이 나이가 들쑥날쑥해요. 응? 어떤 분은 나이 든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나 같은 나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 나이가 아래인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자매의 순서에 관계없이 동서간에는 나이대로 하고, 그 나이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아래인데 형님인 경우에 아래로 대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서로 올린다. 서로 그걸 양존이라 그래. 양존. 언니의 남편이 자기의 남편보다 아래인 경우, 그럴 땐 서로 말을 올리는 거야. 그리고 이건 이제 처갓집 쪽 말씀이고, 시댁은 어떻게 하느냐. 시댁의 그 위계질서에 따르는 거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기가 손아래 동생인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은 분에게 형수, 또 나이 많은 재수씨, 자기보다 재수씨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재수씨야. 그럴 때 재수씨라고는 하고 서로 말을 올리는 게 좋겠지. 서로 어차피 서로 재수씨 관계에는 재수씨는 어떻게 대하는 줄 알아? 항상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는 게 재수씨야. 아주 얼마 전에 좋은 글을 읽었어. 재수씨는 어떻게 대하느냐? 항상 처음 만난 사람처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씨 관계는 어차피 서로 양존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처럼 이제 나이 어린 형수, 그럴 때는 아무리 나이가 자기가 많아도 형수라고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좀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실지 몰라. 그런데 항상 일장일단이 있다고, 이렇게 서로 연하남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건 좋은데, 만약에 그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호칭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복잡하면 부르기가 참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안 만나면 돼. 안 만나고 아기가 생긴 다음에는 누구 엄마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누구 어머니, 누구 엄마. 그래서 당분간이니까 그것도 친척 간에 안 만날 수는 없고, 야 이거 복잡하니까 이렇게 당신만 갔다 와 이러든가 안 만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만나게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예절을 따라서 서로의 양존, 서로 존경하면 되는 거고, 또 이런 기회에 이런 분들을 바라보는 꽉 막힌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어디 말이야, 부인이 몇 살이나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다 다르니까. 춘우 여고나 행위는 오기 인형하고 추월 양위나 도자는 정기 조감이란 말이 있어. 내리는 봄비를 보고 농부는 호롱불의 기름처럼 소중하게 생각을 해. 봄비 싹이 터야 하니까. 그런데 지나다니는 행위는 질퍽거린다고 싫어해요. 또 가을달이 밝아서 시인 묵객들은 그냥 식기가 저절로 나오는데 도둑놈들은 사업 방해한다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봄비를 농부가 바라보는 눈 다르고, 지나다니는 행인 바라보는 눈 다르고, 그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는 시인 묵객의 눈이 있고, 또 도둑의 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질책도 할 수 있는 건데, 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다만 이렇게 호칭 문제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 난 그게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만 되면 이런 건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또 이제 이 사소한 문제가 커져서 큰 문제가 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상대를 인정하거라. 끝.